제5회 J-인스튜트 컨퍼런스 두 번째 세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명지대학교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이재범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좌장을 맡아서 4개의 발표를 진행하는 것을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그 두 번째 세션의 소주제는 K컬처의 진화, 뷰티와 헬스의 창발적 변화라는 주제로 네 분의 발표자가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명지대학교 이도경 선생님 발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대학원 융합헬스케어학과 스마트 뷰티 전공 박사과정 이도경입니다. 오늘 발표의 주제는 현대인의 건강 중재를 위한 MCC 장비의 이해와 활용입니다. 목차로서는 첫 번째 서론, 두 번째 MCC 장비의 인체 적용 기전과 다양한 관리 방법, 그리고 세 번째 MCC 장비 사용의 실제와 관리 시 유의사항, 네 번째 결론 및 제언입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현대인의 건강 증진과 MCC 장비의 질병 예방 및 관리, 피부 개선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고, 건강 중재를 위한 MCC 장비의 활용법과 그 효과를 객관적이고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으로는 최근 5년간 미세 전류 기술과 관련된 학술 논문을 검색하였고, 국내 연구 동향 조사로서는 학술 연구 정보 서비스인 리스를 통해서 미세 전류 기술에 대한 연구 논문을 40편 검토하였습니다. 해외 학술 논문 조사로서는 펀메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미국, 유럽, 아시아 등의 저명한 학회지에서 게재된 35편의 논문을 확인하였습니다. 구글 스칼러를 통해서는 응용과학 및 임상 연구에 중점을 둔 추가적인 20편의 논문을 선별하였습니다. 자, 그 발표자님 목소리가 좀 작게 나옵니다. 좀 볼륨을 키우든지 바싹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이 연구의 키워드의 용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건강 증진은 개인 또는 커뮤니티의 건강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의미하며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예방적인 접근을 강조한 것입니다. 건강 중재는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거나 조절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미 발병한 질병이나 건강 문제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미세전류란 미세전류는 0.5에서 100Hz의 주파수로 1mA보다 낮은 마이크로암페어 단위의 미약한 전류를 의미합니다. 미세전류의 크기는 신진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체전기, 그리고 약 40에서 60 마이크로암페어의 크기와 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다음은 생체전류란 사람의 몸에는 약 60에서 100조 개의 세포가 있으며 이 세포에서 발생하는 전기 자극을 통해서 세포의 정기적 신호와 전달이 이루어져 생명 활동이 유지되는 생체 전류가 신경 및 근육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우리 몸의 모든 기관 및 조직 사이를 흐르며 세포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다양한 전기 치료의 사용 목적 및 내용을 보자면 옆에 표를 참고해서 보시면 통증 완화나 근력 증진, 조직 치유 등 인간의 세포 하나하나에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신체 내부와 외부의 균형을 유지시켜주고 이 균형이 깨지면 몸에 흐르는 생체 전류가 약해져 그 결과 호르몬 밸런스가 깨지고 몸의 구석구석까지 혈액이 순환되지 못해 산소가 부족해지고 몸과 뇌 그리고 피부 등 전체적인 균형이 깨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균형이 깨지면 몸에 약해진 생체 전류에 전기 치료를 통해서 약해진 생체 전류를 회복해주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MCC의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여기에 선행 연구 고찰 중에 해외 학술 논문에서 의료 및 재활 분야에서 미세 전류를 통한 실험 연구를 통해
세포의 생리적 기능을 개선하고 치유하는 과정들을 찾아보았고요. 여기에서 그 마이크로 커런티 테라피라고 해서 미세 전류 치료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거는 인체에 매우 낮은 강도의 전류를 적용해서 다양한 치료적 효과를 목표로 하는 비침습적 전기 치료 방식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피부 미용 관리 쪽이라 치료라는 용어를 쓰기에는 타당치 않아, 마이크로 커런트 케어라고 미세 전류 관리로 조작적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의료 장비였던 적도 있지만 현재는 장비업체의 관심과 노력으로 피부 미용 장비 내지는 전기 KC 승인 인증으로 피부 미용 샵이나 일반적으로도 시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MCC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로 커런트 케어 미세 전류 관리라고 관리라고 정의를 내리고, MCCF는 마이크로 커런트 케어 포 페이스, 그래서 얼굴을 위한 미세 전류 관리, 그리고 MCCB는 마이크로 커런트 포 바디, 그래서 신체를 위한 미세 전류 관리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의를 내린 거는 처음으로 미세 전류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내려서 일반화를 하기 위한 정의를 도전해 봤습니다. 그리고 MCT와 MCC의 차이점은, MCT는 주로 의료 전문가에 의해서 적용되는 반면에 MCC는 건강과 피부 미용에 적용되는 장비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넓은 적용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은 MCC 장비의 인체 적용 기전인데요. 첫 번째로 ATP 생성이 되고, 그 다음 통증 완화, 세 번째 혈액순환 개선, 그 다음은 림프순환, 그리고 다섯 번째 세포 활성화, 그리고 그 다음에 상처 및 조직 치유가 기전이 되고, 이 ATP 생성 촉진이라 하면 세포가 에너지를 필요로 할 때 ATP 생성을 촉진을 하는데요. ATP는 인산 그룹 사이의 결합을 끊어 에너지를 방출하고 아데노신 2인산과 무기인산으로 분해되며 주로 미토콘드리아에 산소를 공급하는 호흡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면 DOMS 완화라고 해서 지연성 근육통을 감소시키는 실험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건강한 남성을 대상으로 한 이중 맹검 위약 대주 실험에서 미세전류 기술이 운동 후에 지연성 근육통을 감소시켰다고 보고됩니다. 이는 운동 후에 회복 촉진과 근육 손상 증상의 심각도를 줄이는 MCC의 잠재력을 강조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경적인 전달도 되는데요. 알츠하이머 질환 마우스 모델의 쥐를 모델로 하여 미세전류 기술을 적용한 연구에서는 인지 능력 개선 효과가 관찰되었고, 이는 알츠하이머 질환의 예방 및 치료의 비약물적인 방법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경세포 기능 개선 및 회복을 촉진하고 신경계 질환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뇌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건강 증진을 위한 MCC의 활용은 피부 관리나 근육 강화, 그리고 스트레스 완화, 이런 다방면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건강 중재를 위한 MCC에는 통증 관리나 상처 치유, 그리고 골절 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MCC의 피부 미용 분야에서 활용되는 부분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데요. 여기서 보면 뭐 두피 관리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요즘 다양하게 나오는 도자나 그런 거를 활용하여 MCC의 경혈 도자를 이용해서 두피 마사지 및 자극이 가능하고 두피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 피부 관리, 바이폴라 도자와 캐비테이션 도자를 활용하여 피부 관리 및 마사지를 할 수 있고, 피부 탄력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전신 관리 같은 경우에는 MCC 장비의 유기 괄사를 이용한 전신 관리를 통해 림프 순환을 촉진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분야에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건강 분야에 활용되는 쪽은 앞에 연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근골격계 통증 감소, 그래서 MCC는 몸의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시키며 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고, 특히 골관절염 치료에서는 관절 연골 세포의 기질의 재생을 촉진하여 연골 및 연골하골의 재생에도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지방 분해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 연구는 체지방과 운동 유도 지방 분해에 미치는 영향을 30분간의 지구력 운동 중 또는 직후에 MCC를 사용한 젊은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복부 지방이 상당한 감소세를 보였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림프 순환이고요. 세포 활동을 자극함으로써 손상된 조직의 빠른 재생을 촉진하며 혈액순환 및 림프 순환으로 혈류를 증가시키고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발표자 5분 남았습니다. 네, MCC 장비의 다양한 활용으로서는 홈케어 용으로 활용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전문 샵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스포츠 분야에서도 안정성 있게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MCC 장비의 사용 실제를 보자면, 최근에는 MCC 장비들이 현대적인 트렌드에 맞춰서 다양한 도자와 괄사, RF, 그리고 초미세 초음파, 온열, 원적외선 황동 적용 및 광물, 원적외선 방사 세라믹 히터, 그리고 유기 등 발전된 기술들을 접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이 제공된 업체들의 그 사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MCC 관리의 부작용 보면, 유의사항은 MCC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안전한 치료법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는 매우 드물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학적 상황과 실험 연구에서 MCC의 사용은 수십 년 동안 안전하다고 인정받았으며, 일반 인구 및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부작용이 거의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안전하고 부작용이 적은 관리 방법이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의해서 개인의 건강 상태와 관리 목적에 맞는 적절한 계획과 매뉴얼을 수립하고 건강정보 동의서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면, 저희는 융합 헬스케어 전문가로서 비의료 건강 서비스의 개념을 제대로 인지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유의사항은 옆에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 및 제언을 보자면, 가정에서도 손쉽게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알츠하이머 질환,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 신경계 질환 등의 예방 및 관리의 비약물적인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웰니스 산업 확대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연구와 기술 발전을 통해서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발전할 것을 예상하고 있고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에 힘써야 하는 기술 교류, 그리고 공동 연구 및 마케팅 전략이 중요합니다. MCC 기술의 올바른 사용법과 효과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이 중요하고, 사용자와 관리자 모두 이런 교육에 참가하여 많은 콘텐츠를 개발을 해야 할 것입니다. MCC 기술의 발전과 해외 시장에서의 성공을 위해 전문가들 간의 연구 및 협업으로 많은 실험 연구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장비와 교육 콘텐츠의 수출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자면, 장비를 사용하는 관리자가 얼마만큼의 지식을 가지고 실무 능력에 있느냐에 따라 장비의 효과는 큰 차이가 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현실이고요. 그거에 관련된 콘텐츠나 매뉴얼이 시급하게 구상이 돼야 되겠고, 이런 장비들을 사용해서 그걸 좀 더 과학화되고 객관화되고 친환경적이고 그리고 효용성 있는 그런 스마트 뷰티의 관리가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참고 문헌은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세션의 발표는 그 현대인의 건강 중재를 위한 MCC 장비 이해 활용으로 명지대학교 이도경 선생님이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두 번째 발표, 우리 사회 스마트 그레이 출현과 방향성 탐색에 대해서 명지대학교 김종혁 선생님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시작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명지대학교 일반 대학원 박사과정 김종혁입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우리 스마트 그레이의 출현과 반향 탐색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에 대한 미래. 두 번째, 여가가 1위 되는 사회. 세 번째, 스마트 그레이의 출현. 네 번째, 스마트 그레이의 반향성에 대한 견해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발표는 고령사회의 진입과 그에 따른 사회의 변화를 고려하여 고령인구의 여가 참가 및 사회활동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고령인구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정책적인 제언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고령인구는 관련된 연구는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측면에서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지만 종합적으로 노년기의 생활 모델을 제한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해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특히 인구 분포의 고령화는 단순한 인구 통계학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개인의 삶의 질의 건강과 경제적인 자리, 여가활동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여가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 인구가 증가가 개인 및 사회 전반에 거친 새로운 접근 방식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야기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그레이의 등장과 그에 따른 사회적인 기술적인 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하고 다양한 선행 연구를 고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술연구정보센터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최근 스마트 그레이와 관련된 연구들을 폭넓게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스마트 그레이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위해 정부 부처에 제공되는 고령화 데이터와 통계를 수집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령화 인구의 사회적 참여, 기술 사용 현황, 고령을 인해 경제의 영향 등을 현재 한국 사회에서 고령 사회를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 방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에 대한 미래입니다. 의료기술 발전과 생활환경 등으로 지속적인 평균 수명의 연장되기에 따라 고령 인구가 급증을 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속도로 고령화를 진행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인 비율이 16.5%이고 향후 고령화율은 2025년 20.3%, 2036년에는 30.5%, 2060년에는 40.3%로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유엔은 65세 이상 비중이 때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이고 14% 이상일 때 고령 사회, 20% 이상일 때 초고령 사회로 분류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2000년 들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후
2018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고 2025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OECD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으며 OECD 회원국 가운데 고령화 상승률이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령화 인구가 증가와 전체 인구에 대해 구성 비율의 가장 큰 원인은 평균 수명의 연장에 따른 인구의 고령화와 출산의 감소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림을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예술과 글씨, 강연 등의 분야에서 직업으로 전환하는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온라인 부업, 전자상 거래, 교육 등을 통해 추가적인 수입으로 창출하는 고령자가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가활동을 참여하는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를 미치는 관계에 있으며 비참여자에 비해 더 높은 삶의 참여질이 높다라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림 3을 취업자와 비취업자의 고령인구의 비중의 변화입니다. 그림을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에서는 여가가 곧 1이 되는 사회 형상의 고령화 형상에서 고령화 인구가 겪는 여가의 의미와 역할을 다시 한번 해석을 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는 고령화 여가가 여기서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인 의미가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여가에 대한 지원과 촉진을 고령화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발전을 중요한 전략적 하나라고 잡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마트 그레이의 출연입니다. 액티브 시니어는 연령과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베이비 부모 세대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조금 더 높은 연령의 세대도 포함하기도 합니다. 액티브 시니어는 은퇴 이후에 젊은이들이 별반 차이 없이 적극적 활동과 능동적 소비하는 세대로 요이드라고 부르는 젊게 사는 노인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주 연령대는 50에서 60대이며 경제적 여유가 있고 여가 생활과 소비 생활이 영위하는 계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 1의 우리나라의 세대 구분과 특징을 표로 재구성을 하였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스마트 그레이의 출현의 배경입니다. 고령화 사회는 디지털 사회의 발전에 고령화의 생활 방식에 혁신의 변화를 가져왔고 액티브 시니어에 포함되지만 성공적인 노화를 위해 디지털 기술, 스마트 기계, 웨이스 기계, 모바일 기계 등을 거부감 없이 수용하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세대에 대한 정의는 아직까지 내려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변화 중심에 있는 장년과 노령의 스마트 그레이라는 개념은 조작적 정의를 하였습니다. 스마트 그레이는 또 자기가이와 외모가이 그리고 일상생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발표자 이렇게 5분 그림을 남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스마트 그레이의 긍정적
영향입니다. 첫 번째로는 스마트 그레이의 핵심은 고령화 인구의 디지털 기술의 활용에 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소셜미디어, 온라인 플랫폼 등의 통해 사회의 연결성을 유지하고 지식을 확장하는 데 적극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고령 인구의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평생 학습의 기회를 확대하며 경제적 독립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와 스스로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친구와 가족, 연결을 유지하여 고령 인구의 소외감을 완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많은 정보를 통해 고령자에게 정신적, 신체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자기관리와 외모관리를 통해 활력을 주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스마트 그레이의 부정적인 영향입니다. 첫 번째로는 고령자의 새로운 기술을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문해에 부족한 상태로 남겨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온라인 개개인의 보호를 노출되어 개인의 침해나 데이터의 도용, 위험에 증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고령자는 안전한 온라인 환경에서 탐색하는 경우 경험이 부족함으로 온라인 사기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기술은 사람을 연결시킬 수 있지만 디지털 의존에 의해 실제로 사회적 고립과 대인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여가가 일이 되면서 고령 인구가 일부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여가 활동을 통해 수입을 기대하고 과도해지면 불필요한 경제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디지털 기술이 익숙하지 않거나 경제적이지 않는 고령자는 혜택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으로는 70대 이상의 디지털 정보 격차의 중요한 사회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낮은 소득 수준과 교육 수준의 고령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제한하고 격차가 증가합니다. 두 번째로는 노화로 인해 물리적 기능을 저하로 디지털 기기에 학습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세 번째로는 디지털 기기에 사용하는데 불편함을 느껴 고령자는 많은 디지털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 볼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그림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스마트 그레이의 방향성에 대한 견해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소통과 협력 방안입니다. 첫 번째, 고령화 사회는 사회적 고립과 소외로부터 자유해야 하고 세대 간의 소통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령화 사회는 청년과 상호 이해와 함께 존중은 세대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핵심입니다. 세 번째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노인과 청년들 간의 소통을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세대 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적으로 촉진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고령자의 권리와 인권보호, 노인들의 사회적으로 더욱 존중받을 수 있도록 인식을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고령화 사회의 대응을 위한 전략 방법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스마트 그레이의
방향성에 대한 견해입니다. 사회적인 참여의 촉진, 두 번째로 교육과 지원, 세 번째로 건강과 자기가이의 촉진, 네 번째로 경제적인 독립지원과 독립지원, 다섯 번째로 개인화된 경험의 제공, 여섯 번째로 정보 접근성의 확대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자, 그 두 번째 발표는 우리 사회 스마트 그레이의 출현과 방향성 탐색에 대해서 그 김종인 선생님이 발표를 했고요. 참고문헌이 나옵니다. 세션의 소주제가 K컬처의 진화. 그래서 우리가 뷰티와 헬스가 같이 어울리는 창발적 변화라는 내용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실내 정원과 함께하는 건강한 삶, 그린 앰비언스가 앰비언스라는 게 그 환경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녹색 환경. 자, 지금 박사과정 스마트 뷰티 전공에 김태훈 선생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음, 안녕하십니까. 발표자 명지대학교 대학원 융합 헬스케어 학과 스마트 뷰티 전공 김태은입니다. 발표 주제는 스마트 실내 정원과 함께하는 건강한 삶, 그린 앰비언스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서로는 스마트 실내 정원의 등장입니다. 본론 1, 스마트 실내 정원의 원리, 본론 2, 스마트 실내 정원의 적용 범위, 결론은 스마트 실내 정원의 실용성과 학문적 과제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실내 정원의 등장은 반도체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사물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식물 재배 시 온도, 습도, 일광량, 수분 공급 등 식물 관리를 스마트폰과 AI 기반 스마트 제품의 앱을 통해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정원 관련 시스템이 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스마트 가든이란 실내 공간에 적합한 공기 정화 식물과 식물 자동화 관리 설비가 구성된 사물 인터넷 시스템을 갖춘 사계절 실내 정원입니다. 그럼 스마트 실내 정원이 왜 필요하게 되었는지 알아보면 잦은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해 실외 공기질뿐만 아니라 실내 공기질 또한 악화되었고 악화된 실내 공기를 단순히 공기청정기로만은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서 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을 찾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식물이 공기질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으나 그동안 바닥에만 식물을 식재한다는 고정관념이 바뀌게 되었고 수직으로 얼마든지 식재와 생육이 가능하다는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연구 절차 및 연구 방법입니다. 연구 문제를 선정하였고요. 문헌 고찰에 사용될 논문 및 기사를 검색하였습니다. 학술 연구 정보 서비스 리스와 KCI 등재지에 있는 내용 분석 및 문헌을 고찰하였습니다. 고찰 연구 자료를 선정하였고 운영 중인 관련 업체의 설계 도면, 사물 인터넷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연구 결과를 도출할 예정입니다. 식물이 생육에 필요한 수분을 흡수한 1%만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식물은 기공을 통한 가스 교환 시 대기 중에 오염물질을 흡수하고 이를 체내 다른 부분으로 전류시키거나 생물학적으로 이를 분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식물 자체뿐만 아니라 토양 입자의 흡착 및 흡수 그리고 토양 미생물에 의한 대사적 분해도 실내에서 발생되는 각종 오염 물질로 정화시키는 요소들입니다. 스마트 실내 정원의 원리입니다. 식물과 에너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구 생물들이 생존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산소를 만드는 것이 바로 식물입니다. 녹색 식물이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물과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하여 포도당과 산소를 합성하는 과정입니다. 미세먼지 제거 원리입니다. 식물은 천연 공기 청정기 기능을 해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식물 공기 구멍으로 흡수된 뒤 뿌리 부분으로 이동하고 미생물에 의해 오염 물질이 분해합니다. 식물에서 방출된 음이온이 미세먼지가 붙어 중량이 무거워지면서 바닥에 떨어짐으로써 바닥 청소가 아주 중요한 것을 강조합니다. 휘발성 유기 화학 물질을 흡수하여 실내 미세먼지 생성을 방지합니다. 이것이 미세먼지 제거 원리입니다. 스마트 실내 정원의 원리의 실내 공기 환경 실험에 대한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환경과학기술연구소에서 실시한 6개 항목, 미세먼지, 벤젠, 톨루엔, 포름알데히드,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여기는 실내 정원을 설치하지 않은 군과 실내 정원을 설치했을 때의 실내 공기의 변화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고, 실내 공기와 팬과 함께 같이 설치하였을 때 실내 공기의 순환이 더 잘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실내 정원의 적용 범위, 실내 식물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내 공기 정화에 대한 효과가 있고요. 그린 인테리어 효과가 있습니다. 살균 효과 및 냄새 제거 효과가 있고 온습도 유지 효과가 있습니다. 정서적 안정 효과가 있고 유해 물질 분해 효과가 있습니다. 스마트 실내 정원의 원리를 살펴보시겠습니다. IoT는 원격 제어 관리를 통해 식물의 고사 및 문제 발생 빈도를 낮추어 식물을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급수 및 배수와 식물의 생육 상태, 수분 상태를 상시로 확인하여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IoT 프로그램입니다. 스마트 실내 정원의 원리입니다. 순환식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생육에 필요한 물과 빛, 그리고 바람을 각각 IoT 시스템으로 연결하여 조절 가능하도록 하며 보다 편리하게 식물을 기를 수 있는 기술입니다. 벽면형의 순환식 구조는 하부에 급수통을 설치하여 상부로 물을 보내 점접 관식 방식으로 맨 아래까지 물을 공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스마트 실내 정원의 원리 식물 식재 방법에는 첫 번째는 포트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별 플랜트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개별 큐브형이 있습니다. 발표자 5분 남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스마트 가든 업체를 비교한 표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내 정원의 기본이 되는 식물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공기정화 식물을 주로 사용합니다. 공기정화 식물은 미국 나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종 외에 대략 10여 종의 식물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공기 속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일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벤젠, 이산화탄소 등 유해물질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마트 실내 정원의 실용성과 학문적 과제입니다. 스마트 가든과 녹색 환경에 대한 소비자 견해는 소비 수용하는 태도에 따라 변화해 적극적인 수용자를 혁신 수용자, 경제적 이익을 먼저 추구하는 실내 수용자, 혁신 자체를 무시하지는 않지만 뒤늦게 합류하는 다수 수용자, 변화나 혁신 자체를 무시하는 지각 수용자 등 4가지 유형으로 명명합니다.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제언을 말씀드리면 스마트 실내 정원의
정원의 설치 후 효과에 대해 연구하고 연구 방법으로는 표에 나와 있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표는 이와 같습니다. 스마트 실내 정원 어떻게 할 것인가? 학문적 영역 탐색과 산업에서의 적용으로 나눠봤는데요. 학문적 영역 탐색으로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융합적 연구, 공신력 있는 연구자료 활용한 이론 도출, 건강 도시와 헬시 플레저와의 연계 방안이 있습니다. 산업에서의 적용은 실제 환경에 적용 가능한 플랫폼 개발, 경제성, 효율성을 고려한 제품의 출시, 산학 협력을 통한 지속적이며 실용적인 연구 개발이 있습니다. 스마트 실내 정원의 기본 모델을 만드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스마트 실내 정원과 함께하는 건강한 삶 그린 앰비언스로 그 김태현 쌤이 발표를 했는데, 발표 띄워주세요. 띄워주시고, 지금 세 번째 스마트 실내 정원이라고 하는 건 좀 약간 낯선 분야긴 한데, 이 분야를 선정을 한 게 우리가 뷰티와 헬스에서 뷰티라는 게 어떤 개인의 그 외모 관리나 뷰티 관리뿐만이 아니라 이런 그 환경에 대한 것들, 우리가 이너 뷰티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에 대한 것들이 그 건강 환경 설계가 얼마나 많이 인체에 그 이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뭐 그런 부분들도 좀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벌써 1시간이 다 돼가네요. 10시 49분인데 네 번째 발표. K 스마트 뷰티 케어의 창발과 번역, K컬처의 새로운 물결. 제목이 굉장히 거창합니다. 어, 김세진 선생님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 스마트 뷰티의 창발과 변형, K 컬처의 새로운 물결이란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될 명지대학교 대학원 융합 헬스케어 학과 박사과정 김세진입니다. 발표 주제가 K 스마트 뷰티의 창발과 변혁입니다. 창발이란 개념은 남이 하지 않은 것을 새롭게 밝히거나 이뤄낸다는 사전적 의미가 있고요. 변혁은 급격하게 바꾸어 달라진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과학과 기술을 바탕으로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K 스마트 뷰티가 급변하는 글로벌 뷰티 산업에서 확보하고 있는 입지와 변화하는 소비자의 요구 조건에 부합된 K 스마트 뷰티 케어의 건강 중재와 미적 추구를 위한 뷰티 제품의 활용과 스마트 뷰티 장비의 효용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본 연구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목차는 서론,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결론 및 시사점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최근의 뷰티 산업은 디지털 혁신 기술이 접목된 부가가치가 높은 신성장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경제적 변화와 함께 발생된 소득의 증가가 개인들에게는 힐링과 웰빙이라는 여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라밸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게 되었고요. 사람들은 정신적 안정과 피로회복,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 테라피를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공통으로 인정받는 웰니스의 기본 개념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개념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전반적인 웰니스의 기본 개념에 현대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 직업적, 교육적 요소를 추가한 개념이 한국형 웰니스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웰니스라는 개념이 강조되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단순히 외모에만 국한되지 않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과 교육적, 직업적 건강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젊은 세대에서는 일찍부터 안티에이징에 접근하는 얼리 안티에이징 붐이 있는가 하면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액티브 에이징이라는 개념 또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노년기를 단순히 노화와 퇴화의 시기로 보는 전통적 시각을 돌파하고 노년기를 새로운 삶의 변화된 단계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시대적 현상과 함께 지능정보기술과 미용이 융합된 스마트 뷰티 산업이 급격한 변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피부과에서만 사용 가능했던 미용 장비가 최근 피부샵에서도 페이시 인증 미용 장비 사용의 허가가 확정되면서 고객의 다양한 요구 충족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스마트 뷰티는 과학과 최신 기술을 바탕으로 한 혁신을 통해 글로벌 뷰티 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확보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혁신은 지속적인 한류 열풍의 확대와 함께 밝은 전망을 보임에 따라 본 연구에서 변화하는 소비자의 개인화와 요구 조건, 선호도에 부합된 K 스마트 뷰티 케어의 건강 중재와 미적 추구를 위한 제품의 활용과 스마트 뷰티 장비의 효용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 연구는 K컬처와 K뷰티에 관련하여 학술 연구 정보 서비스 리스에서 발표된 학술 연구와 정부 출연 연구소의 자료 및 최근 언론 기사 등을 조사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을 정리하여 문헌 고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뷰티 진화 과정에서 미에 대한 인간의 욕구는 단순한 아름다움의 치장을 넘어 문화와 함께하는 콘텐츠로 발전하면서 더욱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 뷰티 기업들은 AI, 빅데이터, VR, AR 등의 신기술과 결합한 가상 메이크업 서비스, 맞춤형 스킨케어 제품 추천 등 새로운 융합 콘텐츠를 개발하면서 뷰티 산업의 경계를 확장시키는 등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있고, 차별화 전략과 함께 K 스마트 뷰티 케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문화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 외모를 가꾸는 행위 역시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는데요. 과거에는 타고난 미인, 미남이라는 개념이 주로 강조되었지만 오늘날은 관리되고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사회적인 관념이 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강화는 외모 관리에 대한 관심과 투자로 이어지고 있고요. 시각적인 인상이 사회적 상호작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뷰티 업계는 이러한 현상을 인식하여 외모를 넘어 개인의 건강과 안녕, 그리고 삶의 질적인 향상을 목표로 하는 통합적 뷰티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체계적인 맞춤 뷰티 서비스를 제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사회에서 선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 위해 개인의 퍼스널 스타일과 패션 코드에도 가치를 부여하고 있으며, 유행과 트렌드에 맞춰 자신의 외모를 더욱 돋보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외모 관리 등에 투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젊은 세대 못지않게 자신을 표현하며 활기찬 인생을 살아가는 또 다른 세대가 있습니다. 스마트 그레이 세대가 그러한데, 이들은 삶의 다양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풍요로운 삶을 스마트하게 즐기고 있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이러한 스마트 그레이 세대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 더욱 중요한데요. 노화는 불가피한 과정이지만 누구나 건강하고 활기차게 젊음을 유지하며 나이 들기를 꿈꾸기 때문에 스마트 그레이 세대에 대해에게도 공정한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신체적으로 활력을 되찾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 개발과 내적인 성장을 추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외모 관리는 자신을 표현하고 개발하여 자신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자신을 돋보이기 위한 외모 관리 행동이 뷰티 관리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목차로 디지털 기술 혁신과 스마트 뷰티 케어의 효용성에 대한 발표입니다. K 스마트 뷰티란 현실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기술을 응용한 결과물이며, 뷰티 장비의 스마트한 기능을 활용해 신체 상태를 측정하고
개인의 신체 요인별, 상태별 특성에 따라 경제적, 효율적, 친환경적, 개별적 요소를 고려한 맞춤형 뷰티 케어이며 건강 중재 요인과 미적인 추구를 전체로 바라보는 복합학의 개념으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용이라는 단어를 뷰티라는 단어로 대체하여 부르거나 뷰티 항목 안에 포함시켜 일컫는 시점이고요. 외모 관리 행동도 뷰티 관리 행동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미용 장비의 사용이 허가되고 보급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적 뷰티 관리와 미용 장비가 결합된 K 스마트 뷰티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최근까지 의류 시술 장비와 비교해 뷰티 전문 시설에서 사용되는 미용 장비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언급과 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는데요. 의료 장비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기에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한 반면 미용 장비는 상대적으로 소비자의 피부 미용이라는 측면에 더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전자파 안정성 측면에서의 규제 정도가 다소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20일 KC 인증을 받은 미용기기의 사용이 피부샵에서도 허용됨으로써 국내 유통의 KC 인증 뷰티 장비는 일정한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뷰티 융합과 성공 전략의 배경이 된 계기에는 한류 열풍의 확산이라고 할 수 있는 K-팝과 K-드라마의 해외 진출과 K-컬처 산업을 주목할 수 있는데요. IT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적 문화를 아우르며 가장 한국적인 고유성과 독창성, 사회적 현상의 다변성 등 시대적 현상을 내포하며 한류 아티스트들의 해외 활동과 팬들의 열정적인 지지와 함께 글로벌 인기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류 열풍으로 인해 K-뷰티 산업과 관련된 선호도와 기준 또한 변화하였고 한국의 화장품, 패션, 뷰티 등이 세계적 이목으로 집중되면서 한국의 뷰티 기술력과 화장품 산업 또한 글로벌 뷰티의 중심에 선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류 스타들의 뷰티 루틴이나 전 세계의 팬들에게 화장품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물광 피부와 같은 트렌드가 확산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고가와 저가 화장품 사이에서 인디 브랜드들이 급성장을 보이며 성공 공식을 끌고 있다는 점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들 중소형 브랜드들은 톡톡 튀는 제품에 대한 디자인과 AI를 이용한 획기적인 마케팅 전략 등으로 소비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얻으며 K-뷰티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발표자. 네. 세 번째, K 스마트 뷰티 케어의 지속 가능성 및 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래 K 뷰티의 K 의미는 코리아 뷰티의 머리 글자로 쓰이고 있지만 과거 외국에서는 킬이라는 단어의 영향을 받아 부정적 의미로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킬러 콘텐츠 역시 사용자들에게 솔깃한 인상을 주고 활발한 반응을 얻기 위한 획기적인 아이템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단순하게 킬러라는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는 적대시하거나 파괴적인 의미도 내포되고 있어 K라는 의미가 부정적 의미로 인식될 수 있었는데요. 한류 열풍이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K가 가진 의미는 가장 한국적인 것을 상징하는 긍정적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소비 트렌드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케어 접목을 통한 스마트 뷰티의 시도와 마케팅에 대한 기사에서 트렌드 코리아 2024에서 언급된 분초 사회, 홈 프룸푸트, 디토 소비 등이 등장을 하였는데요. 여기에서 분초 사회란 1분 1초가 아깝고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는 현대 사회를 의미합니다. 정보의 홍수와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로 인해 사람들은 볼 것, 할 것, 즐길 것이 많아 시간의 가성비를 따지게 되는데요. 더욱 빠른 속도로 움직이며 적응해가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호모 프롬프트는 인간의 삶과 기술의 결합을 의미하는데
인공지능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은 더 빠르고 효율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인간의 역할은 지시를 내리고 기술을 활용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디토 소비는요, 디지털 콘텐츠의 발전과 소비 행태의 변화에 주목한 개념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혁신은 뷰티 경쟁 시장에서 스마트 뷰티 장비의 보급과 함께 과학적 검증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고, 대부분의 뷰티샵에서는 고객 만족도 및 편의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 뷰티 시스템 도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효용성 및 극대화를 위한 뷰티 장비와 미용 서비스의 통합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의 경영 프로세스를 간소화하여 재고 및 인력 관리의 효율화에 포커스를 맞춰 운영하는 1인 기업형 뷰티샵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인 뷰티샵은 고객 만족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고객에게 행해진 서비스의 경험을 분석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객 방문 후 서비스 제공 시 상호작용에서의 정보 수집과 사후 리뷰 분석을 통한 데이터를 반영하는 고객 경험 관리인 CEM 시스템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용 장비의 사용은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며 관련 법규와 규제가 필요한 것이 당연할 수 있는데요. 기술은 빠르게 진화하고 소비자의 요구는 넘쳐나지만,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법은 소비자의 요구 수준을 완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비자의 욕구와 안전을 고려한 법과 규제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며, 소비자의 의견과 요구를 적극 수렴하여 법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스마트 뷰티 케어에 사용되는 전문가용 스마트 뷰티 장비는 병원과 뷰티샵에서 사용되는 미용 장비가 둘 다 전문가용으로 구분되지만, 병원에서는 의료용으로서 미용 시술 목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뷰티샵에서는 국내에서 출시된 KC 인증 마크의 디지털 뷰티 장비와 기존의 전통 매뉴얼 방식의 결합으로 뷰티 장비의 스마트한 기능을 활용해 과학과 감성적 터치의 융합을 이루는 융합 매뉴얼 케어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웰니스의 개념이 단순히 외모에만 국한되지 않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과 교육적, 직업적 건강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형 웰니스 추구 방향의 변화뿐만 아니라 K컬처와 K뷰티 산업의 발전과 문화 콘텐츠에 대한 위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뷰티 장비의 등장은 개인 맞춤형 스마트 뷰티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며, 본 연구를 통해서 K 스마트 뷰티 산업의 경쟁력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으로, 본 연구에서는 K 스마트 뷰티 산업은 환경에 대한 관심과 함께 뷰티 제품의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기존 제품들을 활용한 스마트 뷰티 장비의 응용 기술 발전과 수출국 다변화를 통해 지속적인 혁신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이러한 전망은 K 스마트 뷰티가 중국 수출 감소의 영향을 다른 동아시아 국가와 미국, 유럽 등으로 상쇄하며 K컬처의 새로운 물결과 지속성을 중심으로 혁신을 추구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참고 문헌이고요. 감사합니다. 자, 네 분의 발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끝났고, 이제 실제적으로 그 질의 및 응답 시간이 시작됩니다. 지금 화면이 딱 뜨니까 쫙 나오네요. 다들 뭐 아는 분도 있고 잘 처음 뵙는 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명지대학교 대학원 융합헬스케어학과의 전공이 융합헬스케어 전공, 스마트 뷰티 전공이 있고 융합헬스케어 연구소가 발족이 됐죠.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요번에 저희가 발표한 게 기획을 한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탐색적 연구로 기획을 한 것이고, 그리고 주제를 K컬처의 진화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발표한 우리 김세진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창발이라는 게 기존의 바탕에서 뭔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변화라고 하는 게 체인지가 아니라 트랜스미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급발진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거를 지켜가면서 이렇게 구조적으로 변하는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융합헬스케어 박사 이착 노용우입니다. 소리 들리시죠? 네, 어느 분한테 이도, 질문할 거예요? 예, 이도경 박사님께 MCT와 MCC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질문하세요. 예, 그 MCT와 MCC에 대한 그 설명을 정말 잘 들었는데요. MCT는 뭐 의료 쪽이고 또 MCC는 관리 쪽에 대한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차이가 무엇이고 또 거기에 대한 그 신호가 어떤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자, 말씀하세요. 이두용 쌤, 이두용 쌤, 네네네. 음, 들리시죠? 예, 네, 잘 들립니다. MCT와 MCC의 차이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CT 같은 경우에는 의료 쪽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 그 피부 관리, 이 피부 미용 쪽에서는 MCC를 사용하는데, 지금 보면 그 전체적으로 1mA 미만의 전류를 사용하는 게 피부 미용 그 MCC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1초 동안 전류가 진동하는 횟수를 주파수라고 하는데 그 저희 그 저주파, 뭐 중주파, 고주파 이렇게 나눠지는 것들이 그 1mA 미만에서 주파수로 나눠지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발표한 MCC에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저희가 정의를 내렸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성이 있다는 게 의료 쪽하고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예, 답나요? 지금 질문이 네, MCC하고 MCT인데 이 단어가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근데 2015년도에 미국에서 그 맥펠다라는 사람이 논문을 발표한 게 마이크로 커런트 테라피라는 미세전류 치료를 정의를 한 논문이 있고 요 외에도 몇 개의 논문이 있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비친습적 전기 치료 방식을 우리 한국에서 어떻게 표현을 할까 하다가 테라피라는 단어를 빼고 케어라는 단어를 써서 MCC를 한 게 맞죠. 네네, 그리고 그 F는 페이스 쪽이고 네, B는 바디, 바디. 네, 그렇죠. 근데 페이스하고 바디를 다 관리하면 어떻게 돼요? 네, 페이스하고 바디를 다 관리하는 장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 장비의 이제 종류는 여러 가지로 나눠지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방금 말씀드렸던 저주파나 중주파나 고주파 이걸로 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미흡한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노영훈 쌤뭐 답변이 잘 됐어요? 예, 이제 잘 들었고요. 네, 뭐 퇴행적인 아까 그 치료적인 것과 또 그 네, 관리적인 그 부분이 좀 네.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거든요. 근데 그 차이를 잘 들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른 또 세 분의 발표자가 있기 때문에 공평하게 기회를 드려야 돼서, 네, 가급적이면 한쪽에 쏠리지 말고, 네. 그, 이렇게 이 세 분의 발표자, 다른 분도 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있으세요? 김희수 질문 있습니다. 음, 김태현 선생님한테 질문이 있고요. 저는 명지대학교 융합 헬스케어학과 김희수라고 합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이렇게 그 녹화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는데 마침 이렇게 다뤄주셔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았고요.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실내 정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보면 어, 산업에 적용하는 것과 아니면 학문적 영역 쪽에 이렇게 분류를 나눠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이제 국내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는 알겠는데 세계적으로 녹화 사업의 발전의 추세는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가 되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우리 국내에서 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연구 자료를 통해서 보았을 때는
굉장히 빅사이즈의 규모의 연구와 아니면 사업 진행이 되고 있다, 활발히 되고 있다는 거는 알겠는데 이거를 상용화시켜서 일반 사람에게도 다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이거를 연구 문제를 로 삼아가지고 이거를 발전시키면 더 좋을 텐데 접목은 가능한지 그리고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자, 원의 잠깐만요. 네, 질문이 너무 방대해요. 이럴 것 네네. 같았어. 딱딱 끊어서 지금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문 하나만 더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국내에서 이렇게 접목을 일상적으로 대중화시켜서 접목하는 거는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잠깐만요. 감사합니다. 이거를 다 답변을 할 수 있어요? 해외 동향까지 다 얘기하려고요? 아니요, 아니, 그냥 제일 쉬운 답변으로 가장 쉽게 실내에서, 가정 환경에서 이 식물을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네. 가장 쉬운 것은 물론 식물을 실내로다가 가까이 식물 안으로다 들여놓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녹시율, 점유율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녹시율이란 실내에 내 눈으로 봤을 때, 시야로 봤을 때 20에서 25%만 차지하면 이 면적으로다가 이 녹시율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거의 다 차여져 있는 것 같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물을 20% 정도 아니면 25% 정도까지만 채워 놓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녹시율이 높으면 행복감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에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녹시율과 점유율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있나요? 지금 예, 20에서 25%라는데 네. 네,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발표 지금 자료는 없던데. 어디에 있는지는 답변해 드릴 수는 없고요. 못 드리겠고요. 그 자료를 보고 녹시율에 대한 녹시율보다도 이제 우리가 실외 공기 대기질을 봤을 때 도시를 평가할 때 녹지율, 높이율로다가 그 도시를 평가하는 기준을 보고 이것을 그 실내로다가도 이렇게 끌어들였을 때 이 건강적으로다가 이 중요한 것이 뭔가 생각했을 때 이 녹시율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 다른 얘기는 아니고 이제 네. 제가 중재자로서 이제 다들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 근거 중심의 그 논리적 발표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녹시율이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이제 이런 글을 쓴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선행 연구에 확인 한번 해보시라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 질문자가 해외 동향 잠깐 말씀하셨는데 네. 혹시 그 간단하게 해외 동향은 선진 사회에서는 이 어떻게 연구가 되고 어떻게 산업에 적용되는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나요? 어, 해외는 벽면 녹화의 이 제품이 아주 일찌감치 시작을 해서 많이 전반적으로다가 많이 퍼져 있는 상황이고, 국내는 1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K컬처의 창발적 변화라고 했는데 한국형 그 이 실내 정원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까? 한국형 실내 정원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벽면 녹화가 해외에서 시작이 됐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그 뭐 K컬처의 특징을 뭐 접목한다든지 한국의 고유의 뭐 어떤 방식이 있다 이런 게 있나요? 한국의 방식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쪽으로. 네. 우리가 그 K컬처 진화라 그래서 그 벽면 녹화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실 것 같으면 한국형 연구를 진행하시는 게 가장 세계적일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그 질문 있으세요? 본인 소속. 네, 정성수입니다. 네.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에 있는 정성수라고 합니다. 김종혁 선생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분 발표자 모두 수고하셨고요. 발표하신 내용에서 확인해 보면은 은퇴 이후에도 젊은이들과 함께 소통하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소비를 하는 액티브 시니어 세대에 대하여 설명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스마트 그레이는 생각하시는 연령대는 몇 세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김종욱 쌤, 네, 그 어떤 얘기인지 정확히 이해되셨어요? 네.
잠깐 음질이 외부에 좀 나오게 해서 끊겨서 그러는데 액티브 시니어 스마트 그레이 얘기하고 연령 구분 얘기했는데 맞아요? 네, 그 연령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화면 띄워서 하셔도 되고 편한 대로 하세요. 네. 그 스마트 그레이 세대는 1970년부터 74년까지 약 5년간 매 100만 명의 이상의 인구의 주역이자 현대문화에 완전히 녹아든 연예의 문화 속에 성장기를 보낸 50 이상의 세대에서 60에서 70 중년기와 노년기를 포함한 세대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디지털 기술과 스마트폰 기기, 웨이스 기계, 모바일 기계를 사용에 대해 거부감이 없이 수용하고 자기가 이를 외모와 그리고 일상생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을 정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는 게 아닌데? 지금 조금 형태 잘못됐어요. 뭐냐면은 액티브 시니어는 지금 학술 연구도 많이 진행이 돼 있고 액티브 시니어에 대한 정확한 조작적 정의는 내려져 있어요. 개념적 정의하고 이제 사전적 정의까지 내려갈 건데 지금 얘기하는 게 스마트 그레이에 대한 그 정의를 실질적으로 다시 내린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어. 그래서 지금 디지털 세대고 X세대 그리고 장비, 스마트 장비나 웰니스 장비, 우리 뭐 스마트워치 같은 거 있죠. 그다음 모바일 같은 거를 아주 잘 쓰고 수용하는 세대라고 했는데 그 액티브 시니어하고의 스마트 그레이하고의 경계선이 약간 좀 모호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요. 음. 네. 근데 그거를 그 연구자는 좀 더 정확히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원래요. 네.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그레이와 액티브 시니어의 그 차별성에 대해서 보편성은 뭐 연령대나 장비 사용과 다 있는데 그 아주 궁극적인 차별성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음. 이 그 이제 요거 관련해서 그 이찬 교수님하고 저하고도 많이 우리 학교 내부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궁극적인 차이는 전 이렇게 보는데 맞나 모르겠어요. 뭐냐면은 그 젊은이들과 똑같은 어떤 그 생각과 사고와 그다음에 삶의 질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소비 행태 이런 것들을 그 공유하고 하는 게 액티브 시니어지만은 스마트 그레이에서는 그 이 지금 말씀하신 스마트 장비를 어떤 자기 삶하고 연결해 갖고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층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혹시 맞나요? 네. 음. 액티브 시니어에는 그런 스마트 장비에 대한 개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 좀 특화시키고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요 부분은 그 지금 답변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본인이 할 수 있도록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음. 알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연합학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학교 수업 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떤 날카로운 질문 들어와도 다 받아내야 됩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뭐 예, 마이크 아들입니다. 켰습니다. 김수민 쌤이라 써 있네요. 명지대학교 네, 석사과정. 네. 예.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석사 5차 김수민입니다. 저는 김세진 선생님한테 질의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에 대한 기본 개념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 내린 그 질병이 없거나 단지 허약하지 않은 상태가 아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라는 개념으로 인식을 해왔고, 이후 웰빙과 웰리스에 대한 개념으로 발전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현대인들이 웰리스의 기본 개념에서 교육적, 직업적 건강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진화했다고 하셨는데, 그 여기서 언급하신 교육적, 직업적 웰리스의 개념은 무엇이며, 이 개념이 어떻게 해서 한국형 웰리스로 불리게 되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잠깐 정리할게요. 그 김세진 쌤 네 번째 그 K 스마트 뷰티 케어 창발과 변형 관련해 갖고
그 건강의 개념에 대해서 웰리스에서 교육적, 직업적 개념이 네. 어떻게 탄생이 됐고 아까 그게 한국적이라고 얘기를 저도 한 걸 들었는데 그거에 대한 그 설명을 해달라는 건 맞습니까? 네, 김수민 씨, 맞습니다. 답변하세요. 네.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받는 웰리스의 기본 개념이 전반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포괄하는 개념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각 국가마다 문화와 웰리스를 구현하고 실천하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는 문화적 배경이라든지 전통적인 건강관, 식습관 등에 결정짓게 되는데요. 그 한국형 웰리스는 이러한 전반적인 웰리스의 기본 개념에서 현대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직업적, 교육적 요소를 추가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직업적 웰리스는 개인이 자신의 직업의 만족감을 느끼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교육적 웰리스 같은 경우는 개인이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서 자신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성장 발전 그리고 삶의 만족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화면 내려보세요. 다른 분들도 얼굴도 아카이빙 되니까 네. 태진 쌤, 김재진 쌤 화면 내려보시고 전체 얼굴 나오게 아카이빙 되니까 화면 끄세요 이거. 근데 저는 약간 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데 그 직업적 웰리스가 다른 왜냐면 웰리스라는 그 변인 하위 요인에 지금 뭐 네. 신체적, 정서적, 교육적, 뭐 인지적 뭐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직업적이라는 웰리스에 대한 영역이 그 다른 쪽에도 있는 걸 전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뭔 소린가 하면은 이거 2015년도에 국내 다른 연구팀에서 그 근로자를 위한 한국형 웰리스 측정 도구 개발이라는 연구에서 처음 나온 것 같아요. 혹시 어, 알고 계세요, 김세진 쌤?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조사는 못했지만 그 주 52시간 근무 제도의 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생겨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여가들이 많이 생기면서 어, 일과 직업적의 만족도와 지속적 학습을 통한 개인의 성장이라든지 그런 거를 포괄해서 건강과 아니에요. 제 생각은 제 얘기는 뭐냐면은 네, 그 변인 밑에 하위 요인을 그냥 맘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네, 그 직업적 이 근로자를 위한 웰리스 측정 도구 개발이라고 하는 논문이 있어요. 네, 네,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그 팀에서 뭡니까 그 1차 연구, 2차 연구, 3차 연구 해갖고 내적 구조검토, 외적 구조검토까지 다 거쳐서 나중에 한국형 근로자에서는 웰리스 영역에서 직업적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나온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직업적이라는 영역을 제가 알기로는 이게 우리나라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최근 연도에. 네,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지금 아까 그 발표자 김수민 쌤 얘기한 대로 네, 이건 한번 찾아보세요. 다른 분들보다 제가 조금 많이 아니까 얘기 드리는 건데 네, 직업적 웰리스라는 거를 그냥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측정 도구 개발을 한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우리 뷰티 헬스 산업 종사자라든지 그다음에 K 스마트 비트 관련 우리 종사자분들 전부 다 굉장히 중요한 웰리스에 대한 측정 도구로 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번 확인을 하시고 한 5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지금 뭐 다행히 골고루 네 분 다 발표자에 대해서 하나 정도 질문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 학교 구성원분들 외에도 뭐 타 대학 분들도 꽤 있으세요. 그래서 뭐 아카이빙 되는 중입니다. 이거 다 우리의 역사고 우리 오늘 하루가 또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타 대학 분들도 괜찮고 질문 편하게 하세요. 제가 중간에서 이렇게 글러서 말씀을 드릴게요. 음. 질문이 잠깐 없으면은 우리 학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J 인스튜트는 지금 올해가 9년 차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줌으로 하고 있는 이 컨퍼런스는 제 5회 차예요. 그래서 1년에 2번을 하다가 한 번으로 우리 조성구
그 발행인이죠. 발행인 겸 그 경운대 교수님인데 우리가 서로 협의를 한 게 그 1년에 한 번 봄에 하자. 그래서 요번에는 좀 줄어서 4세션으로 해서 발표가 13개를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두 번째 세션이고 이거 매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발표자분들은 우리 학회에서 그 지금 제 인스티튜트 안에는 프로텍션 컨버전스, 퍼블릭 밸류 그 기타 등등해서 10개 연합학회죠. 그래서 학회에서 발표자분들한테 그 발표한 내용들에 대해서 증서를 발행을 해요. 공식적인 그 행사입니다. 자, 지금 우리 명지대학교 구성원들로 발표를 진행을 했는데 좀 날카로운 질문 없습니까? 안녕하세요. 석사 1차 이미정입니다. 그 김태현 선생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예. 그 강합성이 필요한데 식물이 자라려면 실내 정원에서 빛이 없는데 어떻게 실내 정원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1번, 두 번째는요. 예, 일조량하고 습도하고 몇 %가 있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김태현 쌤, 질문 네, 아주 답변 간단하네요. 드- 한번 네, 해보세요. 답변 화면 띄워도 돼요. 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아니, 네, 거기 화면에 없어요. 빛은 LED 조명을 씁니다. 그리고 습도, 이런 수치는 IoT 기계에다가 그것을 설정을 해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준다든지, 그 식물의 생육 상태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수분과 건조한지 이런 것을 가감을 해서 조절해서 식물을 생육합니다. 답변이 무지 간단한데 생각보다. 자, 햇빛 안 봐도 그 LED 있죠. LED 조명. 네. 요즘은 우리 이 학교에서도 LED 조명 다 바꾸더라고요. 왜냐하면 에너지 효율도 좋고 파장도 안정적이고 일반적으로 또 그 전력 소모량이 적어서 금액도 싸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실내 공기 정화 식물은 햇볕이 강하면 애들이 오히려 생존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생존하는 애들은 공기 정화 식물은 LED 조명으로다가 빛을 쐬야 됩니다. 햇빛을 오히려 쐬면 죽어요. 고사돼요. 그 실내 잘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가 IoT라 그랬는데 인터넷 오브 띵이죠. 사물 인터넷. 네, 그래서 사물 이거는 인터넷. 뭐 IoT나 사물 인터넷 같이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 김태현 쌤은 한국형 그 실내 정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예, 생각은. 알겠습니다. 자, 질문 뭐 한두 개 정도만 더 받을게요. 네, 이도경 선생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음. 네, 명지대학교 융합 헬스케어학과 박사과정생 전선혜입니다. 그 발표해주신 내용에서처럼 미세전류가 그 병원이나 각종 센터에서 근육 통증이나 신경 통증 완화에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MCC 장비가 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아주 그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전으로 뇌 활성화의 기능 향상에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그 MCC 장비의 통증 관련한 거고 그다음에 긍정 변화 중에서 뇌 활성화에 대해 질문을 하셨어요. 뇌 활성화? 네, 뇌 활성화요. 그 적용 기전을 얘기하는 거죠. 네. 어, 뭐 답변해 보세요.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이거. 네. 이 답변에 심도 깊게 들어가자면 긴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사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MCC의 가장 기본적인 신경 조직의 그 기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경 조직에는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데 신체 내나 뇌에 일어나는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거나 근육이나 분비선을 작동시키는 메신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추 1번에서 그 뇌와 척추로 신경이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관리를 통해서 뇌 신경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그 MCC 장비 인체 적응 기전, 인지 능력, 신경 재생, 뇌 활성화 이게 원래 장비 자체가 병원에 쓰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그 참고 문헌이 안 달려 있네. 혹시
이거에 혹시 레퍼런스가 있나요? 인체 적용 기전에 네, 대해서 인지능력, 신경재생, 뇌활성화가 되었다는 선행 연구. 네네. 근데 왜 안 여기, 적으셨어요? 여기 없잖아요. 뒤에 죄송합니다. 있어요. 네네. 어, 여기에 보면, 지금 참고 문헌에 내용이 적용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긍정적 변화가 있는 선행 연구들이 있어서 우리 그 질문하신 선생님께서는 요 논문들을 한번 그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어, 네. 그 마치기 전에 우리 그 조성구 교수님 그 아카이빙 되는데 두 번째 세션에 대해서 그 간단하게 좀 평론 예. 평 한번 해주세요. 아, 자, 예. 안 오늘, 보이게 박수 우리 조성구 교수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예. 예. 작년 11월 달에 용인에서 뵙던 분들도 이렇게 뵈니까 되게 반갑습니다. 예, 반갑고, 오늘 이제 발표 제가 이제 들으면서 정말 세밀하게 잘 준비됐고, 또 그렇게 진행되었고, 토론도 잘 찼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 K-뷰티에 저도 관심이 좀 많았는데, 이제 아시아 뷰티를 넘어서 이제 국제적인, 좀 기준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또 개념 정립을 하고, 또 다음 세대의 어떤 그런 그 인포메이션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기 계시는 우리 멤버분들이 정말 큰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예, 정말 감사를 좀 드립니다. 그 국내 KCI를 넘어서 그 국제 학술지 지금 현재 우리가 국제 학술지죠. 그런데 스코포스 쪽도 바라보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그 SCI 쪽에 진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입 장벽이 먼저 ESCI를 먼저 들어가야 되고 이게 우리 여러분 개개인이 전부 다 해야 될 노력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게 곧 길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 많은 분들이 참여했고 우리 조성구 교수님 말씀대로 요 이후에도 오늘 세션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그 세션의 내용에서 내가 관심이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자기 이름 해서 하시고 접속해서 이야기를 들으시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청을 하세요. 우리의 갈 길은 멉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시작하는 게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그 아직은 이렇게 규모가 크지 않지만은 정말 그 이 창발과 병역처럼 큰 일이 이루어지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자, 이상으로 제5회 J 인스튜트 컨퍼런스 두 번째 세션 소주제 K컬처의 진화, 뷰티어헬스의 창발적 변화에 대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안 나지만 박수를 치고 다 끝낼게요. 자, 고맙습니다.